안녕하십니까. 모든 통학을 위한 플랫폼 라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12만 대의 어린이 통학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하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텐데요. 모든 교육은 반드시 라이딩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업하고 있는 교육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거점화돼서 라이딩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거라 예상합니다. 저희가 보는 이 시장은 교육기관 수 14만 개, 그리고 등록된 차량이 어린이 통학 차량이 12만 대입니다. 그리고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9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입기사님들인 공급 파트너와 고객인 교육기관과 학부모님한테 라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플랫폼화시켜서 금융사업과 커머스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라이드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본업이 교육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은 11개나 되는 법률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쏟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학원 같은 경우는 퇴사율이 높은데 그 퇴사율이 부모님들의 CS라고 이유를 잡을 수 있고, 부모님들의 CS의 큰 축을 잡고 있는 통학 차량 CS, 이걸 우리가 해결하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집을 나갔을 때 아이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도 없으니까 걱정인 부분이 있고, 기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비용을 홀로 부담하고 영업도 해야 되는 그런 생계 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다섯 가지 단계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런칭한 저희 라이드 모바일 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차별화 포인트로 가지고 있는 원장님의 추가 수익 제공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외부 원장님을 많이 확보하고 기사님을 확보하고, 기사님을 확보하면 차량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차량 확보하는 것이 목표겠고요. 네 번째는 그 차량을 가지고 보험, 커머스, 전기차 생산, 유통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한 후에 B2C라고 해서 택시처럼 버스가 주문하면 오는 그런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라이드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장님의 경우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 등을 할 수 있고요. 그 구성원 관리까지요. 그리고 기사님 같은 경우는 차량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고 선생님 같은 경우 각종 번거로운 일, 스케줄을 잡고 그 탑승지를 설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 아이의 차량 안에 있는 상태 확인을 떠나서 를 포함하여 그 학원, 유사한 학원까지도 추천받을 수가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런칭을 했고요. 저희가 차별화 포인트로 가지고 있는 것은 원장님의 그간의 비용이었던 부분을 수익 창출로 전환해 주면서 비용을 감소하고 CS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안면인식과 접촉식 각각의 방식을 이용하여 이 솔루션을 원장님께서 학부모님들한테 상품처럼 판매를 하면서 이 CS 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원장님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사님을 확보하면 차량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저희는 보험, 커머스, 전기차 생산, 유통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정도 보험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브로커리지 10% 정도가 있고 앞으로 10% 정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카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B2C 어린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까지 이 라이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목표는 향후 5개년 동안 7만 개의 교육기관 630만 정도 유저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기술 우위를 다지는 것 또한 저희의 과제일 것입니다. 처음에 승하차 관리, 차량 내 결제 시스템 등등을 하면서 점차 나아가서 통학 차량 관련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AI 기술, 그리고 차량 내에서 교육 패키지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기술 등등을 섭렵할 계획입니다. 저희 팀은 새 아이의 엄마 아빠인 여은영, 김현 대표님께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 각 주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젊은 인력과 이 분야에 노련한 경험이 있는 운영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개발 인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네팔 현지 인력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일을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CFO, CTO 등 유치할 준비를 조직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는 재작년에 50억 밸류로 3억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금액은 100억 밸류의 15억입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 내 결제 시스템, 승하차 관리 시스템 등등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내로 4천억 기업 가치를 맞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신보 등 각종 보증기관으로부터 15억 정도 자금을 현재 유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 4년째가 됐는데 맞춤형 사업이라는 사업 이름으로 차량 한 대에서 40대까지 성장하면서 이탈률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19년도부터 사실상 BEP는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성장이 60% 정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고객분들도 장기 우량화 되어 갔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플랫폼이라는 것들이라고 저희는 이 서비스를 빨리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는 지역과 학원과 차를 알았어야 됩니다. 그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희가 직접 해보는 것들이었고요. 직접 잘 해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저희 맞춤형 사업들 기관이었었고요. 이것들은 이 맞춤형 사업들을 계속 리니어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을 통학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랬을 때 어떤 방법을 제공해야지 이 시장이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누군가는 같이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형 학원들이든 통학 차량을 못 갖고 있는 분들이든 통학 차량을 못 갖고 있는 분들은 교육만 하시지 그 지역에서 통학 차량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운행해야 될지 전혀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툴과 도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의 처음에 시작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시스템으로서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사님과 연결하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B2C 단계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단순하게 연결, 뭐 소싱해서 연결하는 형태와는 조금 시작점들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통학 차량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술이란 게 지금으로 봤을 때 맞춤형 사업을 담당하는 친구는 한 사람입니다. 약 40대의 차량, 40명의 기사님, 그리고 약 30개의 고객, 그리고 각종 운행되는 거기에 탑승자 수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희는 한 사람이 담당하거든요. 왜 이렇게 단 사람이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는 나름대로 매뉴얼화 되어 있고 거의 다 이제 라이드앱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자체가 저희의 노하우이고 이렇게 쓰면 통학 촬영을 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높은 기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책이 돌아갈 수 있는 관리적인 것들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에서 멈춰주지 않고 결국엔 통학차는 밖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통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 통학차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른다는 것들은 가장 한 달에 대당 한 300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서 필요할 수 있는 아이들, 근무자가 정말 근무했는지, 동승자가 탑승을 했는지, 근무자는 몇 시간 일했는지, 동승자는 탑승해서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그 상태가 어떤지, 몇 번 탔는지, 결국엔 차량 내 차량 자체에 대한 정보, 차량 운행에 대한 정보, 그리고 차량 내 탑승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외부적인 장치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게 저희의 장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래야지 또 원장님들이 좀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앱과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일지 같은 경우에도 기사님이 하루에 3종류의 일지를 써야 되거든요. 통학차량, 군대처럼 차계부 같은 것도 써야 되고요. 통학차량, 뭐 경찰청 일지도 써야 되고 방역 일지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자동화 시킬 수도 있고 자동 운행 기록과 연결해서 그냥 일지가 쉽게 생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차량 내 운행 데이터가 있어야지 일지도 자동화될 수 있는 것들이고 번거로움도 운전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저희의 노하우와 기술이 결합된 영역이 저희의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